커리큘럼은 무엇일까? 그냥 해석해도 답은 나오긴 하거든요. 교육과정, 교육과정이죠. 근데 이제 학원에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교육 서비스,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종, 산업군에서의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? 다 계속 재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건 요거예요. 고객 니즈에 대한 응답이다. 커리큘럼은 쉽게 말하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.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상품이고 제품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단 우리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어떤 순서 아니면 어떠한 카테고리 내에서 나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. 예, 일단.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또 나누는 게 지역 특징이거든요. 근데 지역 특징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같은 브랜드가 들어가도 지역마다의 특징이 너무 달라서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학원의 색깔을 제대로 나타내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잘하던 학원은 어딜 가든 다 잘할 것 같잖아요.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오히려. 그래서 지역 특징을 잘 알아보는 거, 그 다음에 학원에서 생각하는 컨셉이 있을 거죠. 그럼 그거를 강사별로 이제 나누어졌을 때 강사마다 또 스타일이 살짝씩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티칭 계획에 따라서 학생한테 수업을 해주는 거고,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반응을 저희한테 보여주겠죠. 그 반응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저희는 적용해서 이게 계속 이제 사이클로 왔다 갔다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큰 틀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좀 더 좁혀져 있는 이제 우리 학원의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틀을 강사한테 제공을 하고 강사는 수업을 제공하는 거죠. 학생은 우리한테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.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커리큘럼은 이제 고객 니즈를 결국에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좋은 커리큘럼은 측정 가능한 결과를 설정할 수 있게 해요.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라는 거는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생긴다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A로 했더니 뭐 C라는 답이 나왔고 B로 갔더니 D라는 게 나왔어. 우리도 이걸로 인해서 또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어떤 딱히 정해져 있는 어떤 틀도 없고 우리는 컨셉이 없고 이러면 측정 가능하지가 않아요. 또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학교 시험들도 보면 진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 놓은 시험은 아이가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를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도에 있어서도 뭐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데 그래서 커리큘럼 되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좋은 커리큘럼은 연간 그런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예요. 고객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동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냥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 뭔가 진도는 나가는데 로드맵은 안 보인다.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건가 싶어요. 마지막에 커리큘럼을 통해서 학생들은 일단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죠. 이게 좋은 커리라는 기준일 때.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뭐 20년, 30년 전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최신 정보는 없겠죠.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. 하브루타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었잖아요. 좌뇌, 우뇌 뭐 이런 것도. 그러면은 이런 것도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저게 키워드구나, 요즘에 트렌드구나, 요즘에 뭐 입시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돼요. 커리큘럼 통해서. 그래서 이걸 하나씩 어떠한 작용하는지 보면은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고 고객과의 약속,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결과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다음 세 번째가 결론적으로는 고객의 니즈와 원칙을 충족시킨다라는 점에서 커리큘럼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고객에게 있어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원의 차별점이에요.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고객은 우리 학원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.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본 사람한테는 이거 커리큘럼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지가 생겼잖아요. 경험해봤으니까. 그래서 재등록을 한다는 거는 우리 학원이 뭔가 좋다, 특별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. 그 차별점이 되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차별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잠재 고객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이 디폴트 값이에요. 잠재 고객은 우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커리큘럼 하면은 그냥 뭐 다 하겠지. 수업도 다 있을 거고 여기도 성적표 줄 거고 뭐 얼마 만에 시험도 볼 거고 이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되게 특별해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잠재 고객한테 브랜드북에서 본 커리큘럼 그냥 커리큘럼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. 브랜드북일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리되어 있는 거겠죠. 이거를 봤을 때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요. 이게 뭐냐면 뭔가 좋아 보이네 해서 원츠로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은 시각적인 걸로 자극을 받았을 때예요.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런 점에서 이제 정리해봤을 때 그런 기능적인 거 한마디로 성적 아니면 진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기능적인 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해보면 왠지 좋을 것 같아. 뭔가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 편해. 그냥 왠지 여기는 체계적일 것 같아. 이러한 생각으로 등록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감성적 편익에 해당되죠.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편익은 결론적으로는 기능적인 건 니즈,
필요로 하는 것들인 거죠. 필수죠, 필수. 그 다음에 감성적인 거는 고객들의 원스에 대한 응답이다.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. 커리큘럼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예쁘게 정리해야 된다. 이런 건데,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. 뭐 배우는지,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, 그 다음에 얼마나 배우는지, 그리고 이걸 배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. 그래서 로드맵, 크게는 이제 로드맵, 뭐 프로그램하고 레벨 정도.